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뇨로 인해 다리를 절단하거나 시력을 잃는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혹시 매일 드시는 이 음식이 혈당을 높이는 숨은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많은 당뇨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대표적인 식습관의 실수, 그 중에는 다름이 아닌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이로운 음식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황산화 성분, 식이섬유까지 면역력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과일을 몸에 좋은 간식으로 여기고 하루에도 몇 번씩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간과하기 쉬운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 때문입니다. 과당은 단맛이 강한 천연당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는 않는다고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과당을 섭취할 경우 간에 과부하가 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곧 제2형 당뇨병의 진행을 가속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지방간, 합병증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즉,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혈당 수치가 높아진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혈당이 높아진 상태가 지속되면서 전신의 혈관과 신경이 서서히 손상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 정도로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 실제로 당뇨는 우리 몸 전체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흔히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리죠. 특히 더 무서운 점은 질병의 초기에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불편함도 없기 때문에 쉽게 방치되기 쉽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합병증이 시작된 상태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당뇨병은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서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류를 막거나 좁게 만들며 그 결과 심장병, 뇌졸중, 만성신경질환, 망막 손상 등 전신적이고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 약 533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당뇨병 진료 인원은 약 382만 명으로 최근 5년 사이 1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10명 중 3명꼴인 28%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은 50대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아 약 30.1%, 여성은 70세 이상에서 무려 41.2%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인구는 약 1,400만에서 1,580만 명에 이르며 이를 모두 포함하면 당뇨병 환자 및 고위험군은 약 2천만 명, 즉 성인 인구 2명 중 1명꼴로 당뇨병 또는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통계가 보여주듯 그 누구도 당뇨와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뇨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미세혈관서부터 심장, 뇌, 신장 등 주요 장기를 연결하는 큰 혈관까지 전신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당뇨병성 신증으로 인해 혈액투석이 필요한 경우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한 실명, 그리고 당뇨발로 인해 발가락 또는 하지를 절단해야 하는 사례 등 이미 현실이 된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당뇨병은 면역력을 저하시켜 감염에 쉽게 노출되도록 만들며 상처가 잘 아물지 않게 하여 감염의 위험을 더욱 높이는 질병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당뇨병이
단지 혈당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망 원인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당뇨는 심혈관 질환, 심부전, 치매, 그리고 일부 암의 발병 위험까지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혈당 수치만 관리한다고 해서 끝나는 병이 아닌 것입니다. 당뇨는 우리 몸의 작은 모세혈관서부터 신장, 간, 뇌, 신경계까지 전신에 걸쳐 서서히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며 한번 악화되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매우 어려운 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꾸준하고 철저한 관리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한 번의 방심이 곧 삶의 질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세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당뇨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하나하나가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당뇨의 예방과 관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사를 잘못하면 약을 먹고도 혈당이 오르고, 식사를 잘하면 약을 줄여도 혈당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음식은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음식을 제대로 먹는 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탄수화물이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면서 혈당 수치가 올라갑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이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포도당이 에너지로 활용되거나 저장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있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당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혈압 속에 쌓이며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당분이 많고 흡수가 빠른 음식들은 대부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고혈당 유발 식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식습관이 조금만 흔들려도 혈당은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지며 우리 몸은 쉽게 지치고 혈당과 장기는 점점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같은 밥을 먹더라도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훨씬 더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 채소나 단백질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국물이 많은 찌개에 밥을 말아 먹거나 달달한 반찬 위주로 식사하면 약을 먹고도 혈당이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혈당 조절이 당뇨 합병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실명, 신장투석, 발절단 같은 무서운 합병증도 대부분 혈당이 수년간 나쁘게 유지될 때 나타나는 결과인데요. 반면 음식을 잘 챙기고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이 합병증들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식사입니다. 당뇨는 음식과의 싸움입니다. 음식을 잘 드신다는 것은 단순히 배부른 게 아니라 혈당을 고려해서 먹는 걸 의미합니다. 그중 하나 잘못 드실 경우 독이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할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대표적인 고당도 과일로 하나만 드셔도 혈당이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숙성된 바나나는 당분 함량이 더 높아져서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B6, 칼륨, 마그네슘 등 좋은 성분이 많지만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당뇨 환자에겐 이득보다 해가 많은 과일입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한 알씩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보니 무심코 먹다 보면 섭취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포도는 혈당 관리에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한 식품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GI 지수가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GI 지수란
탄수화물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보통은 0부터 100까지 숫자로 표시되며 그 기준이 되는 값은 포도당 100입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즉 GI 지수가 높을수록 해당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그리고 많이 올린다는 뜻이고, 반대로 숫자가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 완만하게 상승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당뇨 환자분은 GI 지수가 55 이하의 음식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포도는 포도당 함량이 많아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고, 특히 포도즙이나 건포도는 과당이 더욱 농축되어 있어서 피해야 할 1순위 과일입니다. K씨는 건강을 생각해서 하루에 포도를 한 송이씩 챙겨 먹었는데 공복 혈당이 계속 오르길래 병원에 찾아가 보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포도는 절대 금지입니다 였다고 합니다. 본인은 좋은 음식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혈당에 독이 되고 있었던 거죠. 이 외에도 수박, 파인애플, 망고 같은 열대 과일들도 당뇨에는 치명적인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은 수분이 많고 맛이 시원하고 달기 때문에 많이 먹기 쉬운데 당분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수박은 GI 지수가 무려 70 이상으로 한 조각만 드셔도 혈당이 훅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망고와 파인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이 풍부해서 혈당 급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당도가 높은 과일을 식사 후가 아닌 공복에 먹었을 때 더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과일을 드시더라도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당이 많은 과일은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상대적으로 GI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적당량을 드신다면 당뇨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주스는 다릅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과 즙으로 먹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일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되고 당만 농축되어 있어서 혈당을 훨씬 더 빠르게 올립니다. 과일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일을 어떻게 드시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당분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 배, 딸기, 블루베리, 자두 같은 과일이 좋고, 포도, 바나나, 파인애플, 무화과, 감 같은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아주 조금만 드시거나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중요한 건 드시는 시간과 양입니다. 아침에 빈속에 과일만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어서 피하시는 것이 좋고, 식사 후에 다른 음식과 함께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사과 반 개 정도나 딸기 몇 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주스나 말린 과일, 통조림 과일처럼 가공된 과일은 당분이 많이 농축되어 있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과일은 자연 상태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껍질째 드실 수 있는 과일의 경우 껍질까지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를 더욱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당뇨 관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식이섬유 섭취가 혈당 조절뿐 아니라 소화 건강,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식이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인데요. 두 종류 모두 당뇨에 도움을 주지만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식이섬유 섭취가 높은 사람일수록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낮고, 이미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혈당 수치가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25g 이상의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당화혈 색소가 의미 있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들로는 현미, 보리, 귀리, 고구마, 콩류, 브로콜리,
배추, 미역, 사과, 배, 키위 등이 있습니다. 단, 갑자기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위험이 있으므로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순서로 어떤 식재료를 섞어서 먹느냐가 혈당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며 차가운 과일보다는 실온에 둔 과일이 소화도 더 천천히 되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일은 적절히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조심스럽게 드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과일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과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좋은 당과 나쁜 당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고 섭취 방법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과일, 다시 정리해드리면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수박, 망고, 건포도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과일은 식사 직후나 간식으로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당 지수가 낮은 베리류나 자몽, 사과 등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주스로 드시는 것보다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과일이 건강한 식품이 맞지만 당뇨가 있다면 섭취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 함량, GI 지수, 섭취 시점, 조합 음식에 따라 과일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앞으로 과일 섭취하실 때 단맛보다 숫자, 즉 혈당 수치를 먼저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도록 좋은 정보 알차게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뵐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